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육식갑자 일주론반 두 번째 시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두 번째 강의인 을축일주입니다. 자, 을축이라는 간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갑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갑자라는 간지가 천간하고 지지에서 제주를 한 바퀴 폴짝 넘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한 게 을축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로 변했고 자수는 이제 해동의 직전 단계인 축토로 변했어요. 해자축은 겨울의 시작, 겨울의 중심, 겨울의 끝인데 축이라는 단계가 사실 춥기로는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자수보다 축이 더 추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일명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태풍 오기 전에 가장 조용하다, 뭐 이런 거와 같은 물상인데 자수보다 더 겨울 같은 게 축토지만 사실 축토는 한 고비만 넘기면 바로 봄의 시작인 임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수보다 더 추운 축토 위에 갑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을의 단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축은 한마디로 물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겨울에 피는 꽃, 겨울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꽃중 나무 중에서 겨울에 자라는 나무가 인동초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을축의 물상을 인동초의 물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 겨울모기에 대해서 제가 종종 얘기를 했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무조건 생존하는 수명 긴 모기를 이제 겨울모기라고 하잖아요. 시대를 잘못 만나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나는 오래 살아남아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알을 까고 죽겠다 하는 게 이제 겨울나무인데 이 을축은 일종의 겨울모기 중에서도 지금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 강추위를 버티고 있는 게 이 을축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날이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그 길고양이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죽어요. 겨울에 많이 죽는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많이 죽냐 하면은 물을 못 먹어서 죽는데 왜냐하면은 먹이는 어떻게 좀 먹겠는데 물이 다 얼어붙어 있잖아. 그 얼음을 핥으면 막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그 길고양이들이 겨울에 많이들 폐사를 한다고 하는. 근데 그 마지막 고비인 겨울 추위만 넘기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봄이 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을축은 천간의 기운은 이미 봄인데 지지의 기운이 아직도 겨울이야. 꼭 느낌상 갑자는 자 자수의 환경에서 뭐가 시작을 하면은 이 갑이 무르익을 좀 되면은 봄이 오겠구나 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갑이 을로 진화를 했는데 아직도 겨울이야. 이거 무슨 뜻입니까? 3.1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으쌰으쌰해서 3.1운동을 하면 곧 해방이 올 거야. 독립이 될 거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독립이 언제 돼요? 그렇죠? 그 1911년에 3.1운동을 했는데 독립이 언제입니까? 45년이니까 34년 후에 독립된 거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다 죽고 그 밑에 아들이나 손주쯤 돼가지고 독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을축은 갑에서 시작하는 것이 을의 단계로 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지의 시공간의 환경이 목의 기운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축인 거야. 사실 갑인 을묘 같은 경우가 갑이 갑적인 환경, 갑이 갑다운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을이 을다운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갑자는 겨울에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을의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환경은 겨울을 벗어나지 못했네라고 하는 다소 애매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화토금수가 천간에서는 2단계씩 움직이고 지지에서는 3단계씩 움직여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인묘, 지인이 목이고 천간에서는 가, 물이 목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2단계만 뛰면 한 계절이 넘어가 버리는데 지지에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 계절이 넘어가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천간의 을목,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여 무르익어 완성시켰는데 아직 환경은 봄이 오지 못하고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네. 현대적 물상에서 이런 형태들 있죠. 뭔가 아이디어 상품을 탁 개발을 해서 이때쯤 연구 개발해서 이때 상품화를 딱 시키면 대박이 나겠지 했는데 상품화를 딱 시켰는데 어떻게 돼? 아직도 시장에서는 무슨 전기차를 너무 일찍 만드는 회사 같은 느낌이죠. 전기차를 아주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가지고
그 기초자산인 자수를 환경을 이용해서 감목의 그 환경에서 전기차를 딱 만들었는데 아직 거리에는 전기 충전소도 없고 뭐 전기 충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충전을 하려면 공장까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일부 대도시에서나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지 조금만 교외 지역으로 가면 충전할 수도 뭐 고칠 수도 수리도 안 되고, 이런 환경 같은 경우, 그래서 지지에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을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을축은 꼭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 같은 거고, 그 저기 SF 영화로 보자면은 이제 재난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제 공기가 맑아지겠구나 해가지고 지하 대피소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남은 음식들을 다 맛있게 파티를 해서 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구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 대피소 밖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은 환경이죠. 그래서 이 을축의 환경이, 이 축이 상징하는 게 소예요, 소.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상징하는 소의 물상은 뭐냐면은요, 끊임없이 되새김하여 음식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사골 끓여 먹듯이 뱃속에 있는 음식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두 번째 위장으로 보내고 또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세 번째 위장으로 보내죠. 한마디로 약간 노랭이 같은 느낌? 무언가를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이 축토는 이게 저축할 때 쓰는 저축의 축자도 요 글자입니다. 저축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개미처럼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버는 족족 모으기. 저 파이어족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뭐 자본금 1억을 끌어모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친구 집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버는 돈을 모은다. 이런 게 보통 파이어족 1단계가 축의 단계 같은 거거든. 파이어족이 그거죠. 40대 중반까지 평생 쓸 돈 다 벌어가지고 남은 생 그 크루즈 타고 다니겠다. 불꽃같이 살겠다.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잖아. 파이어족의 첫 단계는 극단적인 허리띠 졸라맴 같은 건데, 사실 이 축의 물상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허리띠 졸라맴이라는 겁니다. 70년, 80년대 영화를 보면은 똑순이 같은 여자가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막 통장을 막 5개를 쫙 꺼내서 제가 벌써 몇 천만 원을 모았어요. 아니 너 뭐 음식도 안 사 먹고 맨날 저 빵 사 먹던 아이 아니냐? 뭐 너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던 아이 아니? 알고 봤더니 알부자였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숨겨진 재물을 뜻하는, 잠겨 있고 숨겨져 있는 재물을 뜻하는 게 이 축토입니다. 가끔 시골 마을에 가면은 어떤 어르신이 허름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끌면서 이렇게 마을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르신이 그 동네 땅 절반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 도로 나는 땅에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토지 보상을 받으셨는데 무슨 떵떵거리면서 화려한 집을 짓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 그래서 근면 성실, 뭔가 아끼고 절약하는 어떤 이미지의 물상이 이 축토의 물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겨울을 나고 있는 을목, 그래서 좀 일단 생존을 해야 되는 강인한 생존력, 그래서 을축일주 하면은 나오는 첫 번째 용어가 강인한 생명력을 표상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인동초예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인동초죠. 오랜 시절 군사독재 정권에서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뭐 해외로 망명을 하고 일본으로 밀항을 하다가 저기 국가정보원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살아남고, 그 김대중 씨를 암살을 하려고 트럭으로 차에 치였는데 죽지 않고 다리만 다쳐가지고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인고의 시절을 거쳐서 결국 참고 이겨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하는, 뭐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 뭐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인동초다. 겨울을 이겨낸 꽃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겨울을 이겨낸 꽃나무. 한마디로 그래서 을목일주들한테는 이 을축일주나 을해일주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겨울꽃나무거든요. 을해일주는 겨울의 시작점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인 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제 자축으로 갈 텐데. 을축은 겨울의 마지막 고비인 축토의 환경을 지나고 있는 목기운과 같은 거라, 마치 아직 자기의 시절을 만나지 못한 을목 같은 거죠. 마치 음악하지 말라고 하는, 공부해서 대학 가 하는 집안에서 막 꿋꿋하게 음악을 하는 막 그런 연주인이라든가, 뭡니까, 막 군사독재 사회에서 이렇게 막 민주화 평화를 부르짖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뭔가 뭐 시민의 소리 막 신문을 써가지고 맨날 도망을 다니면 뭐
그런 뭐 해직 기자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래서 보통은 을, 해나 을축 같은 경우에는 그 드러나는 외부적 활동보다는 다소 정신적 영역의 활동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을목이 해자축의 계절에는 정신적 상태, 즉 영혼적 상태로 움직여야지 물리적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계절이다. 그래서 뭐 정신, 철학, 어떤 뭐 학문, 연구, 교육 이런 쪽에서 그 하기 좋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을목에 대해서 보죠. 완연한 목,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가진 성장으로 굽을 수 있는 능력. 이 간목은 잘 못 굽히는데 한다면 한다는데 을목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한다. 확장하는 목이다. 흔히 덩쿨식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일정한 환경이 펼쳐지면은 마구 뻗어나가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며들듯 유연하게 확장을 한다. 유연한 진취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을목은 주변과 타협을 잘하고 융통성과 확용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보통 을목을 사람, 인간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을이 여러 개가 묶이면 뭐 을목이 엉켰다. 그래서 뭐 사람 관계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꼬이기도 하겠지만 뭐 열이지만 을영합으로 경금은 되게 강인한 숙살의 기운인데 그 숙살의 기운을 나의 부드러움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형태들이죠. 이제 간목이 경금을 보면 야, 너 경금이냐? 그냥 간목이야. 한판 붙자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을목은 어머 경금님 오셨어요. 뭐 경금님 최고. 대신 경금님 저 옆집에 사는 쟤 좀 혼내주세요.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보다 잘나고 강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간목을 타고 올라가서 등락에가 팔 수 있다. 간목이 이루어 놓은 성취 위에 다음에 나의 성취를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다. 즉 그 고지전의 비유를 하자면 선발대가 올라가다 기관총 맞아 다 죽었는데 후발대인 을목이 다시 2파 전진했더니 저기 총알이 떨어졌어 이제. 그리고 간목이 가서 상당수를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적의 병사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을목이 결국 고지를 꼽다. 뉴턴이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한테 기자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발견과 발명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아닐세. 나는 내 앞에 먼저 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네. 그게 지금 등락의 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앞에 거인은 나보다 앞서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거쳐가면서 이 과학업계의 어떤 기초 지식과 자산을 쌓아놓은 과학의 연구자들을 말하는 거고 자신은 그 앞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어떤 그 활용 정점을 찍는 어떤 그 발견을 통해서 이론을 완성시키는 형태가 된. 그래서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겸손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말을 했어. 등락의 갑을 뭐 간목 등쳐먹는 거냐 라는 식으로 뭐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간목이 만들어 놓은 업적 위에 을목이 그곳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그 융성, 문화 융성의 활용 정점을 찍는 모습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밝은 점은 환경 적응력 뛰어나다. 앞에서 한 얘기죠. 부드럽고 정이 있다, 뭐 유순하다, 주변에 인기가 있다, 처세에 능하다. 보통 이게 이제 을목의 성격입니다. 근데 을목일주인데도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간목이 간목답지 않으면 변질된 거고 을목이 을목답지 않으면 약간 변질된 거다. 이렇게 좀 말해야 돼요. 카스테라가 달콤해야 되는데 카스테라가 쓰면 약간 변질된 카스테라 같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을목은 부드럽고 정이 있다, 유순하다. 간목보다 실속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형태로 봐야죠. 이제 을목을 좀 안 좋게 표현하는 책에서는 약간 좀 이걸 얍삽하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뭐 분위기와 돈과 권력에 약하다. 뭐 실리 추구. 그러니까 간목이 명분을 위주로 한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러면 을목은 아유 제 목에 칼이 아니죠. 지구는 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처지가 어려우면 분위기 쫓아간다. 변덕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뭐 간목에 비해 과감성 부족. 남에게 기대거나 일용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건 제가 쓴 내용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목의 직업성과 유사하다. 간목의 직업성에서 보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마무리하고 완성적이고 대중성이 있다. 목은 기르고 키우는 행동이니까 교육자적인 요소도 강하다. 보통 간목이 일단 빌딩 세우자에 중점을 뒀으면 을목은 그렇게 세워진 빌딩을 예쁘게 꾸미자 같은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간목의 물상을 건축으로 보자면 을목의 물상을 인테리어나 실내 조경, 뭐 꾸미기, 장식, 액세서리 보통 이런 형태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플랫폼을 만들면
을목이 거기에 각종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을목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갑이 갑의 업적을 이어받아 을목이 이제 완성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축토의 환경에서 그런다는 거지, 축토에. 근데 이게 축토의 환경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냐고 보면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축월이 양력으로 몇 월이냐면 1월이야, 1월. 인월이 1월이고, 임목, 2월도 추워, 사실. 그래서 임목도 추워요. 묘월이나 진월 정도 돼야 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1월이 가장 춥잖아. 여러분 12월이 추워요? 1월이 추워요? 1월이 더 춥잖아. 1월이 더 추워. 이게 마지막 추위가 오는 때. 그래서 이 축의 물상 자체가 동물로는 소고 웅쿨이다. 봄이 오기 직전. 숨만 쉬고 있다. 무언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을목이 뿌리를 내려서 야금야금 성장해 가는 환경이 을축의 물상이야. 마치 코로나 때 장사 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지. 코로나 때 모든 자영업들이 음식점들이 음식을 못 팔아가지고 오메나 죽네, 손님이 안 오네, 단체 예약 다 취소됐네. 그런데 떡볶이를 지하 창고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마켓에 팔아가지고 밀키트로 성공을 하였더라. 아니면은 홀에 손님이 안 오니까 라이더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밤중 새벽 2시에 음식 배달해주는 형태로 뭐 아니면 그 무슨 새벽 배송하는 업체에 입점을 해가지고 그런 어떻게든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한마디로 을축은 그래서 끈질긴 생존력,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살아남기. SF 재난 영화에서 을축을 배경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지구 멸망 후에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들, 영화 매드맥스에서 생존자들,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을축의 물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존을 통해서 미래의 밝은 미래를 제공해주는 형태들. 그래서 이 을축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가 병인이, 병인. 병인이 그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을축 다음이 병인이야. 병인이 뭐야? 지금 해가 뜬다는 소리잖아. 병화가 드디어 목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드디어 무언가가 확산이 되고 펴졌어요 하는 거죠. 을축하고 병인은 느낌이 사뭇 다르지만 사실 을축이 한 단계만 더 가면 병인이 되는 거야. 해가 떠버리는 거야. 태양이 태어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깜깜한 시간, 그 시간을 을목이 어떻게든 버텨내면 그 다음에 성공이 있을 것이니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는 물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소라는 애는 웅쿨이다. 봄이 오기 직전에 자수를 변화시킨다. 잘 씻는다. 그래서 뭐 재생산, 뭐 아나바다 하면은 축이죠. 아끼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또 새로 재생하고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 형태들이지만 느리지만 강하다. 그런 거죠. 소 같은 여자랑 살래, 여우 같은 여자랑 살래. 여우 같은 여자는 뭐예요? 뭐 이쁘고 섹시하고 춤 잘 추고 사교계의 여왕이고 어디 가도 인기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명품백 많이 사고 비싼 옷 많이 사고 돈을 벌지는 않고 맨날 비싼 돈 쓰고 다니고 약간 이런 약간 여자가 라면 이 축토 같은 여자는 소 같은 여자죠. 소 같은 여자가 누구야? 뭐 집에서 화장도 안 하고 아껴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맨날 음식도 막 재탕삼탕하고 막 남은 음식도 막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내고 하면서 차곡차곡 집안 살림 불려나가는 여자. 남자들이 소 같은 여자를, 축토 깔은 여자를 만나면은 집안에 이렇게 여자가 저축을 해놨어. 내가 한 달에 얼마 안 줬는데도 그걸 어떻게 저축을 해놓은 거죠? 미토 여자를 만나면 이제 홀랑 다 써서 어디서 카드비까지 좀 과장을 해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도 되는 거예요. 사주에 미토 있고 축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 그런 느낌입니다. 축은. 자, 여기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참고로 하나, 이 축토를 귀신 나오는 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시, 깜깜한 한밤중, 축토,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 산자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닌. 그래서 자수도 마찬가지고 축토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영역의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육체적 노동으로 돈을 버는 형태보다는 연구, 머리 쓰기, 기획하기, 아이디어 내기, 뭐 웹툰 작가가 이야기 지어내기, 뭐 이런 다양한 등등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나오는 땅이라 그래서 공동묘지 이런 식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사주가 축토가 있는데 축토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허름한 곳, 음침한 곳, 약간 지하상가, 약간 재래시장의 한쪽 귀퉁이, 한쪽에서 막 소피 철철 넘치고 있고, 뭐 선지 끓이는 곳에서 막 이게 박스에 막 뭐 소피가 막 시뻘겋게 돌아다니고 약간 뭐 그런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약간 축토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오랫동안 저장되고 비축된 걸 말하니까 석탄, 뭐 금고 이런 형태로 뭐 보리밭을